여기 핏빛으로 물든 다리와 차가운 궁궐 사이에 선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무너져가는 500년 왕조의 마지막 수호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500년 왕조를 설계한 혁명의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포온 정몽주, 그리고 삼봉정도전이라 부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존경했던 영혼의 단짝이 왜 서로를 죽여야만 역사가 완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서글픈 질문입니다. 같은 스승 아래서 같은 책을 읽으며 같은 꿈을 꾸었지만 결국엔 서로 다른 칼을 갈았던 두 천재, 정몽주와 정도전의 엇갈린 운명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비극이 더 슬픈 이유는 그들의 시작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고려 말 당대 최고의 지성 이색의 문화에서 함께 공부한 동문이었습니다. 당시 정도전은 자신의 문집에 정몽주를 향한 존경심을 담아 우리의 도가 쇠퇴하지 않았음을 무엇으로 알겠는가. 바로 이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시를 남겼습니다. 정도전에게 정몽주는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투영할 수 있는 거울이자 멘토였습니다. 정몽주 역시 타협을 모르는 불같은 성격 탓에 모두에게 미움받던 천재 정도전을 아꼈습니다. 정도전이 권문세족에게 찍혀 나주로 유배를 갔을 때 그에게 위로의 편지와 책을 보내준 사람도 정몽주였습니다. 두 사람은 부패한 불교와 권문세족이 판치는 고려를 뜯어고쳐야 한다는데 완벽하게 동의했습니다. 이성계라는 신흥 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개혁을 추진할 때까지만 해도 둘은 한 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역사는 이때까지 그들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의 1388년 위화도 회군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길은 영원히 갈라집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읽은 책, 맹자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맹자의 역성혁명론에 심취했습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그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전에게 고려라는 나라는 이미 수명을 다한 늙은 나무였습니다. 가지치기로는 살릴 수 없고 뿌리째 뽑아내어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백성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왕씨의 고려냐, 이씨의 조선이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시스템이 중요했죠. 반면 정몽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몽주에게 고려는 고쳤어야 할 집이지 부숴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무능하다면 신하가 더 똑똑하게 보필하여 나라를 바로잡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역성혁명은 그저 반역이자 씻을 수 없는 폐륜일 뿐이었습니다. 말싸움으로 끝날 줄 알았던 두 사람의 대립은 1392년 3월 결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목숨을 건 승부가 됩니다.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 도중 말에서 떨어져 위독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실록은 충격적인 기록을 전합니다. 이성계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몽주가 대간들을 사주하여 정도전 일파를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이 기록은 승자인 조선 왕조가 쓴 것입니다. 자신들의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몽주를 우리를 죽이려 했던 위험한 인물로 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팩트는 있습니다. 이성계가 쓰러진 바로 그 순간 실제로 정도전이 감옥에 갇혔고 생사의 기로에 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생 분만 들었던 온건한 학자 정몽주가 고려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손에 피를 묻힐 결심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를 막으려면 자신 또한 고고한 선비의 탈을 벗고 비정한 정치가가 되어 칼을 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친구의 목을 쳐서라도 나라를 지키려 했던 정몽주, 그것은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자신의 조국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승부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귀환했고 위기를 느낀 이방원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가 죽는다. 정몽주를 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392년 4월 운명의 밤, 정몽주는 문병이라는 명분으로 이성계의 동태를 살피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선주교 밑에는 이방원의 신복 조영규가 철퇴를 들고 숨어 있었죠. 흔히 정몽주가 철퇴 한 방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상은 훨씬 더 참혹합니다. 조영규가 달려들어 쳤으나 정몽주는 빗맞은 채 말을 채찍질하여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이 쫓아와 말 다리를 쳐서 넘어뜨렸고 바닥에 떨어져 기어서라도 피하려던 정몽주를 끝내 쫓아가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은 그렇게 처절하게 부서지고 찢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몽주를 죽이고 돌아온 이방원을 맞이한 건 아버지 이성계의 칭찬이 아니라 극대노였습니다. 병석에 있던 이성계는 이방원에게 우리 집안은 본래 충효로 알려졌는데 내가 감히 대신을 함부로 죽여 내 이름을 더럽히느냐.
나는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다고 소리쳤습니다. 이성계는 약을 토해내며 이방원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훗날 왕이 되어서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방원의 콤플렉스, 그리고 조선 건국 과정에 서린 아버지와 아들 간의 비극적 갈등은 이미 그날 밤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몽주가 죽고 3개월 뒤 조선이 건국됩니다. 정도전은 승리했습니다. 그는 한양 도성을 설계하고 경복궁에 이름을 찍고 조선 경국전을 써서 나라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의 시스템은 모두 정도전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장난은 잔혹합니다. 조선 개국 6년 만인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정몽주를 죽였던 이방원이 이번에는 자신의 스승이나 다름없던 정도전의 목을 칩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쳐난 노비의 피가 섞인 간신이라 매도하며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태종 이방원은 자신이 때려 죽인 정몽주를 복권시키고 그에게 만고의 충신이라는 타이틀을 선물합니다. 반면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은 역적으로 낙인 찍혀 고종 때인 1865년까지 무려 500년 가까이 신원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방원이 보기에 나라는 정도전의 머리로 세웠지만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것은 정도전의 혁명 정신이 아니라 정몽주의 절대 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언제든 칼을 겨눌 수 있는 혁명가는 위험했지만 죽음으로 충성을 지킨 신하는 왕권 강화의 최고의 교과서였던 것입니다. 죽인 자는 충신이 되고 세운 자는 역적이 된 역사, 이것이 바로 권력의 비정한 민낯입니다. 정몽주와 정도전, 한 사람은 옛 왕조를 지키려다 죽어 신이 되었고 한 사람은 새 왕조를 세우고도 죽어 역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시계바늘을 멀리서 보면 두 사람은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왕의 성씨가 왕씨냐 이씨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배불리 먹고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그 방법론이 달랐을 뿐 그들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선주교에 남은 핏자국은 비에 씻겨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무너지는 칩을 고쳤을 것인가? 아니면 부수고 새로 지을 것인가? 개혁과 혁명 사이? 여러분이라면 무너져가는 고려의 끝자락에서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